자, 안녕하세요. 커스 경영 아카데미 구독자 여러분, 이윤엽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세무사 1차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실수 포인트를 좀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함정과 실수를 줄이는 그 공부 방법과 습관을 잘 들이셔야지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도 또 똑같은 실수 포인트 이런 것, 그리고 새로운 실수 포인트 이런 것도 함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념하면서 문제를 이제 푸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법 첫 번째 77번 문제인데요. 부가세법에서는 겸용사업자의 계산 문제가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돼요. 작년에도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그중 77번은 납부세액 재계산이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내용을 간단 문제를 보시면 우리 가면세 통조림 판매라는 분이 건물을 부가세 포함해서 1억 천에 이제 구입을 했고 납부세액 재계산을 물어봤어요. 근데 먼저 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매입 당시에 면적 비율로 안분을 했다면 재계산도 면적 비율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자료가 2개, 3개 주어졌을 때는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서 지문에 면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면적 일단 제껴 두시고 아래쪽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주로 설명드리는 게 재계산이 나오면 5% 이상 차이 나는 걸 먼저 판정하세요 라고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항상 직전 과세기간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법령을 좀 봐볼게요. 관련 법령을 보시면 우리 두 번째 줄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해왔던 또는 재계산했을 때는 재계산은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이렇게 재계산하지 않은 과세기간은 비교 대상 과세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세기간별 면세 비율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계산 유형은 19년이기에 면세 비율이 예를 들어 40%, 그리고 50%, 그리고 54%, 17% 이런 비율이 그래도 요거는 쉽게 나왔네요. 그럼 20년 1기에는 10% 차이가 나지만 20년 1기와 2기는 4%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재계산을 하면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21년 2기는 20년 1기랑 비교하셔야 돼요. 작년에 재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 전과세랑 비교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나중에 혹시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회계사 1차 올해 시험에서도 똑같은 포인트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만큼 이렇게 고정적 전통적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 담고 있는 의미가 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출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재계산의 포인트가 납부세액이 증가하는지 감소되는지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 앞쪽으로 쏟아버리면 비율이 플러스가 됐을 때 납부세액이 증가된다고 했었죠. 면세 비율 증가가 결국 불공제의 증가를 가져와서 납부세액을 증가하는 역할을 가져와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실수 포인트는 과세 전환시 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78번이에요. 78번. 그래서 78번에 면세사업에 쓰던 아래의 제화를 과세사업의 면세 공통사용이다라는 일단 단어를 씀으로써 일부 전환이라는 유형을 수험생분들이 체크하셨어야 돼요. 그때 이제 계산 문제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는데 전형적인 함정 실수는 일단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가 감가상각 자산에 하나여 해줘요. 과세사업에 사용된 아무래도 비상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사업에 쓴 비율이 이게 면세사업에 쓴 게 확실하고 과세사업에 쓴 게 확실한 경우가 훨씬 많지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좀 드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용했을 때 이런 구분이 모호해서 안 해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원재료라는 제한을 제끼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건물 2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가 과세 전환시 매입세 공제 특례는 확정 신고시만 적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별로 없는 몇 안 되는 앞글자 중에서 우리 대전의 과일가게라는 앞글자가 부가세에서 확정 신고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대전의 그 과가 과세 전환시 매입세 공제 특례고 이걸 예정 신고 때 해버리면 다시 확정 신고 때 정산을 또 해야 돼요. 과세 전환을 했는데 그 안에서의 또 비율을 정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정 신고 때 할 필요가 없다. 6개월치 비율로 한 번만 계산해면 편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일부러 교수님도 그런 수험생의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공급가의 기준을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을 나눠서 제시했어요. 네, 과세전환시 매입세액 공제는 6개월치 비율을 한 번 계산해서 확정시효 때 하기 때문에 우리 4월부터 6월의 비율로만 구하신 수험생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6개월치 20억, 30억을 더한 50억 분의 30억, 과세 15억, 10억 더한 50억 분의 30억에 6개월치 빌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론상으로 외웠던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한다. 그런 걸 담고 있는 계산 포인트예요. 그래서 겸용사업자는 혹시 지금 아직 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일단 각 주제별로 과세전환에 관한 문제, 재계산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정산에 관한 문제, 뭐 매각에 관한 문제, 그 유형을 일단 잘 생각하고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그 유형이 섞여서 수험생 머릿속에는 이게 재계산에 났던 건가? 전환에 났던 건가? 이런 것들이 혼돈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유형을 정리하신 다음에 최후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헷갈렸던 내가 문제 풀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정리하시고 이게 재계산 규정이었지 또 재계산과 전환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것까지 반드시 정리하지만 이 겸용사업자를 실수 없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가세에서 어려운 그 겸용사업자가 시험에는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실수까지 정리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또 컨텐츠에는 법인세법 실수 포인트를 대비할 거고요.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제 실수 포인트를 토대로 본인의 어떤 그 실수 포인트를 찾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틀리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설명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외에 더 많은 세무사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너무 감사드려요.